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랩뷰를 이용을 해서 신호등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이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신호등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 동작이 잘 안된다. 특히 정지를 시키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시점에 정지가 잘 되지 않는다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간단하게 신호등 프로그램의 UI 및 관련된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UI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이제 한 6가지의 UI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자, 신호등을 표시하는 클러스터를 하나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클러스터의 원소는 불리언 컨트롤이 되겠고요. 그래서 빨간 등, 노란 등, 녹색 등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자,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불리언 컨트롤 3개를 운영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이제 코드의 복잡도가 증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클러스터를 운영하시게 되면은 좀 더 코드를 좀 리더빌리티도 좋게 하면서 코드가 좀 간결해지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를 가급적이면 기능별로 클러스터로 운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점등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UI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빨간 등을 몇 초 동안 점등할 건지, 노란 등을 몇 초 동안 점등할 건지, 녹색 등을 몇 초 동안 점등할 건지를 설정할 수 있는 이제 숫자형 컨트롤이 입력이 있겠는데요. 이 3개를 또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어서 점등 시간 초라고 하는 클러스터로 운영을 할 거고요. 자, 다음으로는 점등 시간과 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점등 시간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그 코드가 수행되면서 실제 점등이 이제 얼마 정도 수행되고 있는지를 표시하기 위한 거고요. 이 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프로그램 운영은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태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디버깅하는 용도로 이렇게 UI에 표시를 해주겠고요. 그 다음에 불리언 컨트롤이 2개가 있어서 하나는 이제 신호등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한 버튼, 그 다음 하나는 정지하기 위한 버튼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실제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코드를 운영하기 위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랩뷰에서 자주 많이 사용하는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가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신호등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내가 운영하고자 하는 그 기능을 이제 최소 단위로 쪼개서 그걸 하나의 상태로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상태를 크게 5가지로 운영을 할 텐데요. 첫 번째 상태는 대기 상태입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프로그램이 바로 동작하는 게 아니고 사용자가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동작을 하도록 운영할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대기 상태라고 하는 걸 둬서 계속 사용자의 이벤트가 발생할 때까지 웨이트하는 상태를 운영할 거고, 그 다음에 자,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빨간 등을 표시하는 상태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 등을 몇 초 동안 이제 점등을 할 건지를 이제 운영할 거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빨간 등의 점등이 다 완료가 되면은 노란 등을 이제 점등하는 상태로 처리가 되고, 마찬가지로 노란 등도 점등 시간을 다 채우게 되면은 녹색 등으로 자, 상태가 처리가 돼서 녹색 등을 이제 계속 이제 점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등이 다 끝나게 되면은 대기 상태로 가도록 운영을 할 거고요. 그래서 다시 시작 버튼을 눌러야지만 다시 이제 빨간 등, 노란 등, 녹색 등이 이제 켜지도록 운영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실습을 하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이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을 운영하면 좋은 게 뭐냐면 이 프로그램을 이제 좀 더 그 운영하는 자유도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시작을 하게 되면은 계속 주기적으로 빨간색, 노란색, 녹색 등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등이 밝혀지기를 원한다고 하신다고 하면은 여기서 녹색 등이 다 이제 타겟 점등 시간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대기 상태로 가는 게 아니고 빨간 등 상태로 처리하도록 운영을 하시게 되면은 간단하게 내가 바꾸고자 하는 기능으로 코드를 변환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상태에서는 정지 버튼의 값이 참인지를 체크해서 만약에 참이라고 하면은 동작 중에도 정지 상태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지 상태에서는 프로그램을 실제로 정지하는 그런 동작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좀 더 좀 유기적으로 잘 동작시키기 위해서 각 상태별로 그 루프의 주기를 다르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상태 같은 경우는 사용자 이벤트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루프 주기를 짧게 해서 100ms로 운영을 할 거고요. 빨간 등, 노란 등, 녹색 등 같은 경우는 타겟 점등 시간을 카운트하기 위해서 루프 주기는 1초, 그러니까 1000ms로 운영을 할 거고요. 정지 버튼 같은 경우는 최소 단위 1ms를 설정을 해서 바로 정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루프 주기를 다르게 운영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관련된 기능을 실제 구현한 코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 메인 코드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화일루프가 있고, 자, 쉬프트 레지스터가 있죠. 그리고 케이스 구조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열거형 상수가 있습니다. 근데 열거형 상수인데 검은색 삼각형이 있죠. 그래서 이 검은색 삼각형이 있다는 거는 자, 타입 정의 속성을 갖는 열거형 상수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각각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대기 상태, 빨간 등, 노란 등, 녹색 등 정지라고 하는 상태가 여기 열거형 상수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면은 처음에 대기 상태를 시작을 하겠고요. 그래서 쉬프트 레지스터의 초기화 과정으로 대기 상태를 줬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시작된과 동시에 대기 상태가 수행이 됩니다. 근데 대기 상태에서 하는 게 뭐냐면 앞서 상태 머신 다이어그램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지 버튼이나 시작 버튼의 그 값이 변경되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지 버튼이 참이다. 그러면은 대기 상태에서는 다음 상태로 정지 상태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입력값이 참이면 위에를 선택을 하고 거짓이면 아래를 선택하도록 코드가 운용을 하시게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정지 버튼이 거짓이라고 했을 때는 시작 버튼에 의해서 상태가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버튼이 거짓이면은 대기 상태를 계속 유지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빨간 등 상태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신호등이라고 하는 이 클러스터의 디폴트 그 상수값은 이 세 개의 버튼이 다 거짓인 상수값을 제가 인가를 해준 상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루프의 주기는 100ms로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빨간 등 상태로 갔다고 하면은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마찬가지로 계속 주기적으로 이 정지 버튼의 값을 계속 모니터링 합니다. 그래서 정지 버튼이 참이면은 바로 정지 상태로 처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다림 함수 입력은 이제 1000ms로 바뀌었죠. 자, 그리고 체크 컨디션이라고 해서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코드에 서브 VI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입력으로는 그 점등 시간과 그 다음에 타겟 점등 시간 두 개를 입력받습니다. 그래서 점등 시간을 입력받게 되면은 거기에 1을 더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타겟 점등 시간하고 크기를 비교해서 크거나 같으면은 점등 시간 출력 값은 0으로 다시 초기화를 해주게 되겠고요. 이 값이 그 다음에 거짓인 경우는 1 더한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자, 관련된 값이 참이면 이 점등 모드에 따라 가지고 다음 상태를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빨간 등 상태인데 빨간 등 점등 모드인데 여기서 이 타겟 점등 시간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노란 등으로 처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관련된 서브 VI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상태에서 넥스트 상태로 처리하기 위한 조건과 그 다음에 점등 시간의 출력값을 구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노란 등에서도 여기 이 점등 모드에서 노란 등인 경우는 넥스트 상태로는 녹색 등으로 바뀌겠죠. 녹색 등 같은 경우는 여기가 처음에는 제가 이제 대기 상태로 해놓을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주기적으로 계속 동작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빨간 등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정지 상태인 경우는 정지를 하시면 되겠고요. 정지할 때는 마지막 그 신호등 인디케이터의 값을 그대로 출력으로 내보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새 VI에서 컨트롤 S, 자, 경로 붙여넣기 하시고 신호등 프로그램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프론트 패널을 먼저 꾸며 볼게요. 자, 컨트롤 팔레트에서
자, 클러스터를 하나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자, 불리언에서 LED 실버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위에 라벨은 보이지 않게 하겠고요. 빨강 등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자, 빨간색으로 하겠고요. 오프 색상은 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 자, 프로퍼티에서 크기를 좀 더 많이 키우겠습니다. 100x100으로 크기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를 하나 더 복사하신 다음에, 자, 이번에는 자, 노란 등으로 하겠습니다. 노랑 등으로 하겠고요. 자,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 복사하신 다음에 녹색 등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녹색. 이걸 뭐 이렇게 할까요? 예, 이렇게 해보죠 뭐.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자, 얼라인을 좀 맞출게요. 자, 왼쪽 경계하고 자, 수직 중심으로 하신 다음에 관련된 거를 넣으신 다음에 클러스터 안에 넣어 주시고, 자, 자동 크기 조정에서 크기에 맞게 조정하시게 되면 사이즈가 맞게 되겠고요. 자, 프로퍼티에서 자, 라벨은 보이지 않게 하겠는데요. 이거는 신호등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좀 밋밋하기 때문에 제가 자, 도구 팔레트에서 자, 녹색 버튼 체크해야지 하신 다음에 검은색으로 제가 채우겠습니다. 테두리를 다 검은색으로, 네, 이렇게 하겠고, 이 경계 테두리도 검은색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점등 시간 관련된 거를 만들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클러스터를 하나 가져오시고요. 자, 클러스터 이름은 자, 라벨은 보이지 않게 하겠고, 라벨 보이게 해야 되겠네요. 자, 점등 시간 가로 열고 초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원소를 넣어줄 텐데요. 원소는 숫자형 컨트롤을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자, 라벨을 앞쪽으로 오게 하겠고요. 자, 프로퍼티에서 첫 번째로는 빨강 등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요. 자, 자리 맞춤은 제가 가운데로 하겠고요. 자, 데이터 타입은 자, 부호 없는 16비트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2의 16승까지 표현할 수 있으니까 충분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자, 감소는 보이지 않게 하겠고요. 자, 관련된 거를 일단 꾸미기 전에 자, 도구 팔레트에서 마찬가지로 안에는 검색으로 채우겠고요. 테두리도 검색. 자, 이렇게 하겠고, 그러면 이 글자 색을 제가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흰색으로 하고, 자, 굵은 글자로 하겠습니다. 스타일을 굵은 해서 값을 넣어주면 좀 좋겠죠. 그럼 이거를 추가로 복사한 다음에 자, 프로퍼티에서 이번에는 자, 노랑 등으로 하면 되겠죠. 하나 또 복사하신 다음에 이번엔 녹색 등으로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세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온라인은 이번에 오른쪽 경계로 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자, 크기 조정을 크기에 맞게 조정하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 값은 뭐 3초, 1초, 뭐 4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선택된 값 기본 값으로 하겠고요. 클러스터를 이용하면 좋은 게 뭐냐면 블록 다이어그램에 보시게 되는 것처럼 컨트롤 또는 인디케이터가 되게 심플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 운영할 때 자, 클러스터를 사용하시면 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선 이 점등 시간과 이 뭐는 제가 나중에 표시하겠고요. 시작과 정지 버튼을 만들겠습니다. 자, 정지 버튼은 자, 랩뷰에서 제공하는 거 사용하겠고요. 시작 버튼은 빈 버튼을 이용하겠습니다.
라벨은 보이지 않게 하겠고요. 시작 버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프 텍스트. 자, 시작이라고 했고, 글자 색깔은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정지 버튼은 라벨만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바탕화면 색깔도 좀 바꿔볼게요. 디폴트로 제공하는 저 옅은 회색보다는 흰색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흰색으로, 자, 이렇게 해주시면 좀 더 밝은 분위기가 돼서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치 해볼까요? 여기 검은색 테두리를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관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안에 있는 것도, 자,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론트 패널은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됐고요. 자,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코드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또는 인디케이터는 다 왼쪽에 다 모아두겠고요. 자,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이제 코드를 이제 구현을 할 텐데, 우선 첫 번째로는, 자, 표준 상태 버신 디자인 패턴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화일 루프를 하나 운영을 하셔야 되겠고요. 화일 루프를 일단 좀 여유있게 크게 하나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Shift 레지스터를 하나 추가할 겁니다. 자, Shift 레지스터 추가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열거형 상수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거형 상수를 제가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자, 신호등 상태.ctl이라고 해서 더블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은 타입 정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열거형 컨트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시게 되면은 대기, 빨간 등, 노랑 등, 녹색 등, 정지 등, 정지라고 해서 이렇게 5가지의 상태를 제가 정의를 해놨고요. 자, 이거를 이제 이렇게 미리 제가 만들어 놓은 거를 불러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오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되겠고, 자, 라벨은 보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값을, 자, Shift 레지스터에 입력으로 인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에 케이스 구조를 하나 만듭니다. 자, 케이스 구조를 만드시겠고요.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자, 이 관련된 Shift 레지스터 값을 인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케이스 구조는 항상 처음에 입력 선택자를 연결하시게 되면 2가지 케이스만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마우스 테두리를 클릭하신 다음에 모든 값에 대한 케이스를 추가하시게 되면 이제 모든 케이스가 다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기부터 구현을 해볼게요. 자, 조금 앞뒤로 좀 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하겠고요. 자, 대기 코드를 어떻게 이제 만들 거냐면 여기 있는 코드를 그대로 만들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점등 시간에 대해서 제가 디폴트 값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에 값을 하신 다음에 자, 쓰기로 변경을 하시고, 자, 에러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고, 값을 지금 현재 설정 값이 제가 원하는 디폴트 값이거든요. 그래서 생성에 상수하시게 되면은 이 디폴트 값으로 설정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각각의 상태에서는 이 정지 버튼과 시작 버튼의 값을 계속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값을 이렇게 화일 루프 안에 넣어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점등 시간을 자, 불러오신 다음에 관련된 시간을 자, 클러스터 이름으로 풀기 함수를 이용해서 이름으로 풀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등 시간은 이제 타겟 점등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등을 몇 초 동안 점등을 할 것이냐, 그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거를 이름으로 풀기를 하신 다음에 케이스 구조의 입력으로 다 연결해 주시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 대기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지 버튼 입력받아야 되고 시작 버튼 값도 입력받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대기 상태에서 하는 게 뭐냐면, 자, 정지 버튼하고 시작 버튼의 상태 값에 따라 가지고 상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비교에 가보시게 되면은 선택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 타이밍에 기다림 함수도 하나 가져올게요. 그래서 자, 기다림 함수 같은 경우는 자, 대기 상태일 때는 100ms로 주기로 루프를 제어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 100으로 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자, 정지 버튼 값에 의해 가지고 약간 내려볼까요? 약간 내리고
자, 정지 버튼은 모든 상태에서 다 체크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밖으로 빼겠습니다. 그래서 자, 정지 버튼이 자,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 가지고 상태를 처리할 거인데요. 이 상태 값을 복사하신 다음에 이 값이 참이면 정지 상태로 처리하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관련된 값을 자, shift register 값으로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 이 출력단에서 제가 이제 루프가 동작 중일 때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것을 mon이라고 제가 하겠고요. 자, 그래서 배치를 좀 하겠습니다. 이걸 좀 밑으로 내리겠고요. 그리고 자, 이 상태에서, 그리고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정지 상태일 때 제외하고는 다 거짓인 거죠. 그래서 자,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자, 거짓으로 표시하겠고요. 자, 그러면 정지 버튼이 참이 아니다고 하면은 그때는 시작 버튼 값을 또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안에서 자, 시작 버튼이 참이냐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시작 버튼이 참이라고 하면은 상태는 빨간 등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시작 버튼이 거짓이라고 하면 대기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값을 자, 이렇게 해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해주셔야 될 거는 이 신호등을 또 값을 표시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신호등 같은 경우는 제가 자, 대기 상태일 때는 모든 값이 다 거짓인 걸로 운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뭐 가독성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풀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대기 상태에 대해서는 코드가 다 완성이 됐거든요. 자, 다음으로는 하셔야 될 게, 자, 빨간등 상태로 처리가 됐다고 하면 이제 빨간등에 대해서 이제 구현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미리 제가 서브 VI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신호등 프로그램에 조건 체크.vi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거 불러오신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한번 코드를 리뷰하겠습니다. 1호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자, 입력으로 2개 입력을 받는 거죠. 커넥터 펜을 보시게 되면은 점등 모드를 제가 입력을 받아야 되고, 점등 시간과 타겟 점등 시간 2개를 입력받습니다. 물론 당연히 에라 클러스터 입출력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요. 출력으로는 점등 시간을 업데이트해서 다시 출력으로 내보내겠고, 그 다음에 넥스트 상태 정보를 출력으로 내보내는 서브 V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서브 VI에 대한 설명은 2호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입력으로 자, 타겟 점등 시간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빨간 등에 해당하는 타겟 점등 시간을 인가해 주시겠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자, 현재 점등 시간을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제가 shift register 하나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생성에 상수를 하나 만드시고요. 관련된 값으로 자, shift register를 초기화해 주겠고요. 우선 대기 상태일 때는 자, 원래 값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0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 빨간 등일 때는 자, 관련된 값을 자, 연결해 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점등 모드는 지금 빨간 등이죠. 그래서 빨간 등으로 하겠고요. 자, 출력으로는 점등 시간 출력 업데이트 값이 나오는데 이걸 연결해 주시고,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이고요. 다음 상태 값은 여기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빨간 등 점등 시간은 제가 1초마다 1초 주기로 체크한다고 했죠. 그래서 1000ms고요. 그 다음 정지 버튼 값은 마찬가지로 연결해 주시고요. 신호등 값은 자,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자, 빨간 등일 때는 빨간 등 맨 위에 그 불리언 값만 참이면 되겠죠. 자, 빨간 등도 코드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노란 등이죠. 노란 등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조건 체크 VI 불러오시면 되겠고, 연결해 주시고요. 자, 노란 등에 해당하는 타겟 점등 시간 연결해 주시고, 점등 모드는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자, 노란 등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 연결해 주시고, 자, 다음 상태, 그 다음에 정지 버튼 값 연결해 주시고, 신호등 설정 값은 노란 등은 중간 값이 참여해야 되겠죠. 아, 이것도 가독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게 표시해 놓겠습니다. 그다음 화일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이겠죠. 자, 녹색 등도 마찬가지로, 자, 서브 VI 불러오시겠고, 자, 그 다음에 녹색 등에 해당하는 타겟 점등 시간 인가해 주시고요. 자, 출력값 연결해 주시고, 자, 다음 상태 연결해 주시고요. 점등 모드는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녹색 등이겠죠. 그 다음에 정지 버튼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루프 주기는, 자, 1000ms죠. 자, 앞에도 안 한 것 같은데요. 예, 생성에 상수, 자, 1000ms고, 그 다음에, 자, while 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이겠고요. 신호등 값은 맨 아래쪽 값이 참이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지 버튼일 때 그냥 이 값은 그대로 나가면 되겠고요. 정지 버튼 연결해 주시고, 정지 버튼에선 기다림 함수는 1ms로 하겠고요. 자, 여기도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얘도 정지 상태로 하면 되겠죠. 자, 신호등은 원래 마지막 그 정지하기 전 값을 유지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하셔가지고, 자, 자기 원래 값을 그대로 설정하겠다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while 루프의 정지 조건은 참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거든요. 한번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 있겠고요. 그리고 이 점등 시간 값을 제가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생성에 인디케이터 하신 다음에 점등 시간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값을 표시하겠고, 자리 맞춤은, 자, 가운데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도구 팔레트에서 녹색 체크 해제하신 다음에, 자, 흰색으로 채우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자, 회색이면은 인디케이터라는 느낌이 이제 자동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인디케이터 느낌을 좀 배제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실행을 해볼게요. 처음에는 대기 상태에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시작을 누를게요. 자, 3초 되니까, 자, 바뀌었고, 4초 되면 녹색 끝나고, 다시 이제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는, 자, 정지하겠고요. 지금은 아마 제가 이 서브 VI에,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점등 모드에 따라서 녹색 등일 때 제가 빨간 등으로 가게 해놨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이론에서 설명드릴 때는 녹색 등 끝나고 나서는 대기 상태로 가도록 운영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이 상태 처리를 간단하게 코드를 수정을 하셔가지고 변경을 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한 반복하지 않고 대기 상태로 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 녹색 등이 맨 마지막 그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녹색 등이 끝나게 되면 여기서 대기 상태로 가게 하면, 자, 코드를 아주 간단하게 조건만 바꿨죠.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녹색 등까지 등이 이제 다 점등이 다 완료된 다음에, 자, 간단하게 대기 상태로 빠진 거죠. 시작을 누르면 다시 시작하는 거고요. 정지는 원하는 시점에 정지하실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이 유일한 게 뭐냐면, 어떤 프로그램을,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 그 기능을 최소 단위로 다 쪼개신 다음에 그거를 내가 원하는 조합으로 상태 처리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코드는 존재하지만 수행을 하지 않게 운영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도 넥스트 상태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한 기능을 하는 부분에 대한 코드를 뭐 삭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주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자, 서브 VI에서 녹색 등의 조건을 제가 빨간 등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꾸시게 되면은, 다시 딱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무한 반복을 하는 거죠. 정지 버튼 누르기 전까지. 자, 정지 버튼도 누르면 이제 바로 반응을 하는 거죠. 각각의 상태에서 정지 버튼의 그 값의 변경에 따라서 다음 상태를 처리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바로 이제 변경이 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전에 구독자분께서 이제 그 질문하셨던 코드를 이제 봤을 때는 기다림 함수의 입력값을 예를 들어서 내가 3초를 기다리겠다고 하면은 3초라고 하는 값을 다이렉트로 인가를 하셨기 때문에 중간에 3초 이내에 내가 정지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정지를 못 시키고 3초가 지난 다음에만 정지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이렇게 이제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신호등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을 이용을 해서 신호등 운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